자,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인의 집념의 불길은 남자의 야심과 같이 그렇게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멋진 얘기죠? 아마도 오늘 모신 이분을 두고 한 얘기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누구보다 강한 열정을 지닌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함께 정권 교체를 이끌어갈 우리 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출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꿈이 영화 배우셨던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에 주연하셨잖아요, 한 번. 알려줘. 문재인 1번가. 가라고! 집어 던져야지. 가란 말이야. 근데 오늘 이렇게 곤란한 질문은 다 나한테 임종석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혹시 인사 추천 김민석 전 의원을 불발됐다는 그런 사실은 그건 뉴스네요, 뉴스. 그러니 방송 보고 있는 판도라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민주정부입니다. 잘 받들어서 국민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근데 버나드 쇼가 약간 페미니스트 같은 기질이 있긴 합니다만 네네. 그 아주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전곡을. 네. 남자들은 야심을 가졌다가도 네. 조금만 불리해지면 후퇴하거든요, 그냥 네. 바꾸고. 근데 네. 여자들의 열정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버나드 쇼 말씀보다 더 역사에 남을 말씀입니다. 네. 너무. 갑자기 이렇게 축혀주시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성이 주시니까 축혀 세우는 것도 일각에는 거기서 또 깨알 또 조크를. 사실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 아니에요. 네. 미애라는 이름은 철이와 미애라고 예전에 있었고요. 네. 근데 배철수에서 철자가 방점이 찍히고요. 네. 정두원에서는 두자고 차명진은 차예요. 방점이. 근데 추미애 왜 대표는 맘대로 추예요. 이게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어. 후킹력 있다고 그러거든요. 귀에 탁 걸리는 거. 네. 미에 그러면 좀 이렇게 평범할 수 있어요. 근데 추자가 붙으면서 추진력 있고 무슨 균형추 같고 이런 긍정적인 이런 이미지를 양산해내죠. 무슨 장면가 같아. 처음에 추미의 이 이름을 들었을 때 네. 추미 이렇게 좀 못생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이름만 듣고는. 근데 나 실물을 보고 저렇게 자태가 참 고울 수가. 저는 그런 생각을 내가 속으로 많이 했어요. 디스가 아니었군요. 이 말씀 듣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키스가 아니래잖아. 정권 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끈 수훈 가부로 지금 추미애 대표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뭐 다들 그런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거 제가 끼어들어서 좀 지난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이번에 민주당 보면서 야 저기 되겠다 싶은 게 다른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 다 당하고 후보하고 사조직하고 따르는 거라서, 예. 이게 두 개가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뛰고 사실은 당은 거의 뛰지 않아요. 돈 좀 나눠줘야지 이렇게 또 뭐 위원장들이 뛰거든가. 근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민주당은 공사조직이 따로 없고 공조직이 그냥 하나의 대어가 돼서 움직이네. 그래서 야 참 저게 대단하다. 리더십이 보통 아니십니다. 추미애 당대표가 원래 셀프 자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할 테니까 그냥 인정만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추미애 대표께 질문 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아니 못하셔. 대변인이에요? 그런 걸 잘 못해. 무보직 대변인. 무보직 대변인? 문재인 정부의 무보직 대변인. 알겠습니다. 어디 내가 이렇게 잘 깔아드렸는데도 안 되나 보지? 안 돼, 안 돼, 안 돼. 후 대표님 이거 얘기 들으시고 네. 아닌 거 아니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냥 넘어가지는 마세요. 역대 민주당 총선이든 대선이든을 통틀어서
이번 선거가 당 중심으로 가장 잘한 선거입니다. 기존의 선거대책위원회는 실제로 후보 중심으로 이렇게 약간 사적인 네. 이런 관계였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당이 틀어지고 당 중심의 선거대책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해서 선거를 총지휘한 사령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선거를 하다 보면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다 보니까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가자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딱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건데 물론 이제 언론에서는 100% 일사불란함은 없잖아요. 뭐 1, 2%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좀 확대해서 무슨 잡음이 있는 것처럼 선거 이후에도 근데 그건 아닌 거고 그래서 당 중심의 선거를 치렀다. 당이 뭐 후보하고 당이 그냥 훈련일차가 됐구나.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당 중심의 선거를 이끌었던 추미애 당대표의 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안 할 수 없다. 네. 야, 이 저 무보직 대변인의 말에 더 덧붙이실 얘기 있으십니까? 뭐 많죠. 근데 이제 딱 핵심을 잘 네.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사실은 약간 떨어져서 보면 더 잘 보이거든요. 당은 선거를 막 치르고 나면 굉장히 허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 이제 권력 이동이 청와대로 있는 것이고 당은 공허해요. 마음이 허전해요. 그래서 저는 또 다시 부상병을 위로하고 다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제 초반부터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서 당원과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어요. 네. 죽었다 깨어나도 대선 승리하겠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그냥 5년마다 치러지는 그런 선거가 아니었죠. 정말 나라의 통치가 엉망이고 민주주의가 안 지켜지고 작동이 안 되고 바꿔야 되겠다. 그런 그 절박함, 절망감 이런 것들을 희망으로 반전시키는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그런 만큼 뭐 매 순간순간마다 힘들면서도 이 강한 사명감, 죽었다 깨어나도 꼭 해내야 된다. 네. 까무러치더라도 꼭 그 순간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자세로 임했던 거죠. 인의 선택은 더더더더더더더더 민주 지금도 사실 네. 정치인들 중에 이게 다른 정치인들 들으면 또 화내시겠는데 네. 정치인들 중에 특히 여성분들 중에 굉장히 미모시잖아요. 이제는 뭐 세월이 가서 뭐 미모의 반열에는 벗어나 있고 이제 거기서 해탈이 돼 있죠, 저는. 그래서 네. 어렸을 때는 또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그래서 꿈이 영화 배우셨던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보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진짜 영화 배우가 꿈이셨어요? 네,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네. 조조 할인 영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별 할 일도 없고 그러면 이제 그 일요일 날 저 조조 할인 받아서 영화를 많이 봤으니까 저 직업 참 매력적이다. 저걸 하면은 그 조연까지는 안 하겠지. 오늘 그게 주연은 하나 맡겠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 왜 꿈을 한번 실현시키시지 바로 그러게요. 접으셨어요? 이번에 주연하셨잖아요 한번. 주연? 대선 홍보 영상에 홍보 영상. 왜 배우의 꿈을 이루긴 하셨네요. 아니 대선 그거 홍보 영상이지만. 보셨단 말이에요? 맞죠. 저는 항상 관심이 있다니까요. 문재인 1번가? 이놈의 정책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가! 어디서부터 정책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1번 가란 말이야. 문재인 1번 가란 말이야. 알려줘. 문재인 1번가. 정책은 언제나 목마르다. 문재인 1번가. 근데 그걸 봤더니 네. 솔직히 금태섭 의원은 연기가 좀 어색했어요. 그런데 많이 추미애 대표 많이 연기는 어색했어요, 금태섭. 상당히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아니, 솔직히 둘 다 좀 그래서- 어색했어요. 아니 난 자연스럽게 잘 봤는데. 근데 남인섭이 직접 가신 거죠, 그러니까. 아닌가? 내가 가자고 했죠. 왜냐하면 원래 광고를 저한테 보여줬어요. 실감나게. 이걸로 찍을 거다 이렇게. 내가 남자 선택권이 있었어요. 오. 여자 배우는 나로 정해져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해달라였어. 제가 당 대표가 근데 왜 나를 선택을 안 하고 당 대표가 김태섭을 선택해가지고
사실은 남이섬에 가자고 한 것도 난데 네. 남자 역할 하는 사람은 따로 찍고 여자 배우 역할 하는 사람은 따로 찍어서 그걸 붙인 합성한 거예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질투하지 마세요. 계속 눈 마주보고 그런 거 아니니까. 완전 오해가 풀렸어. 나를 선택했을 텐데 좀 아빠 이렇게 썼네. 근데 지금 정도은 의원하고 우리 추 대표님 즉석 연기 대결을 해보자고 저기 써 있는데 회장님으로. 아니 저는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 사람만 하는 거죠 뭐. 하실 의향이 있으시군요. 네. 추 대표님도 아니 나도 해보고 싶은데. 연기 욕심이 있구만 연기 욕심이. 야 대사가 어떻게 돼? 대사. 대사는 뭐 어디 있겠죠? 거기 한번 보세요. 대사. 제가 대사할 때니까 여기서 대사 적어갖고 오셨네 벌써. 벌써 하려고 적어갖고 오셨어요. 시나리오 야 이게 시나리오 있군요. 네. 그럼 뭐 제가 큐를 드릴까요? 네 그러세요. 레디 액션. 이놈의 정책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가라고. 집어 던져야지. 가란 말이야. 가란 말이야. 1번 가란 말이야. 1번 가란 말이야. 문재인 가란 말이야. 대단해요. 이 메소드 연기인데 메소드 연기. 연기력 대단하다. 대단하시네요. 연습 한번 안 하시고. 틀렸는데. 아니 선배 연기자로서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연기? 매우 훌륭하고요. 금태섭 의원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금태섭 의원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네. 그래 맞아. 금태섭보다 낫다 내가 보니까. 아니 근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집에서 연습하고 오신 거예요? 3번 했습니다. 정천희 의원도 하고 아니 싶다면 가사가 뭐야? 가사라네. 대사. 대사. 태사 뭐 여기서 어떻게 금방 하냐? 안 돼. 여기 다른 쳐다보고 하는 걸로. 거지. 이놈의 정책 하나도 모르겠어. 가란 말이야. 아니야 이거 문재인을 먹으란 말이야.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연습을 해. 연기는 안 되는 걸로. 지금 대통령 되신 분께서 네. 그걸 보시고 그 바쁜 후보가 문자를 주셨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눈 연기가 매우 인상적이다. 극찬하신 거네요, 그 정도면요. 극찬을 엄청 해줘가지고 극찬이에요. 그 문자를 안 지우고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여차직하면 제가 투잡을 하려고. 아니 가까이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 말고 추미애 대표께서 보시는 인간 문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그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예요. 그러니까 애드립이 전혀 없고. 네네. 네. 딱 원고 있으면 원고 열심히 보시고 다 고쳐 놓으시고 또 그대로 읽으시고 보태고 빼는 게 없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4월 초파일이 5월 3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파일 그 봉축 법회에 네. 후보와 나란히 당 대표로서 참석을 했는데 정말 후보도 바쁘고 또 제가 동선을 후보가 가지 않는 험지를 다닌다고 뭐 거의 뭐 보니까 선거 기간 동안 정말 많이 다녔어요. 서로 엇갈리게 이제 다니고 네. 뭐 통합의 중심지가 될 만한 뭐 대구, 광주, 서울 이 정도만 같이 합류를 했죠. 그래서 이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의도 드려야 되고 네. 그래서 그 이제 조계사에서 여의도 오는 길까지 이제 같이 차를 같이 타고 탔어. 오셨군요. 후보 차량을 제가 탔어요. 근데 후보도 사람인지라 마음의 여유는 좀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막 본론을 얘기할 수 없는데 어떤 스님께서 하심이라고 멋지게 그 한문을 써주셨어요. 네. 두 글씨.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후보를 좀 여유 있게 해드리고 싶어서. 근데 후보는 사실은 마음이 다 비워진 분이에요. 어떻게 제가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지난 대선에 떨어지시고 네팔을 가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네팔에서 평범한 분을 소개받아서
그분과 밤새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우연히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네팔에 살 때 누가 찾아온다고 해서 봤더니 그분이 바로 문재인 씨더라. 네. 그래서 왜 왔습니까? 네팔까지 물었는데 마음을 비우러 왔다. 이미 그때 비우셨군요. 네. 그래서 마음을 먼저 비우시고 그 다음에 채우십시오. 채우신 다음에 더 그것을 배가시켜서 국민과 나누십시오. 그래서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를 알려드렸더니 끄덕끄덕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전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스님께서 써주신 글귀를 한참 보시길래 제가 이미 네팔에서 마음을 비우시고 채우시고 이제 곱하셔야 되고 국민과 나누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마음의 사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치 스케줄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면서 숨가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큰 지도자도 막 띄워드리고 용기도 드리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통령이 되셨으면 이제 대통령으로 우리가 예우를 해드리지만 우리 뭐 여기 모두 좀 당대표께서도 나와 계시고. 아니 정말 무뚝뚝하신 게 제가 이랬거든요. 제가 전국을 요새 다니다가 지금도 아직 목이 좀 아파요. 네. 낮에도 문재인, 밤에도 문재인, 잠꼬대도 문재인 하다가 제 서방님한테 눈치 받고 목소리는 문주란이 됐습니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없는 철수 씨도 웃으시잖아요. 아니, 재밌는데 근데 안 웃으셔.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유머 감각은 진짜 없으시군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굉장히 무뚝뚝하신데 아마 여사님이 제일 그 무뚝뚝의 피해자 아니실까 싶고 실제. 아니 근데 그걸 좋아하시던데. 아 그래요? 김정숙 여사님은 그냥 문재인 존재 자체를 너무 좋아해요. 아니 근데 그게 화면으로도 보이던데요. 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저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게 화면에 보여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 누구도 말을 안 해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 그 김정숙 여사하고도 친분이 좀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친분이라기보다 자녀 문제로 워낙 언론이 터무니없이 막 공격을 하니까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안 돼가지고 너무 상처 입으실까 봐 이제 한번 용기를 드렸어요. 이건 당에서 잘 관리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가족의 사기가 끊겨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중요하죠. 예. 가장 센 응원군인데. 활달하신 분이라 그렇게 기죽거나 이러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그 자녀에 대해서 나가서 항면할 수도 없고 당에서는 문제가 커진다고 대응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당이 대응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속이 터지지 않겠어요? 근데 당은 정말 문제를 키워서도 안 되고 또 외면해서도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면 돌파할 때는 해야 되는 것이지만 무방비 상태로 그 후보가 됐다고 후보의 가족을 다 그렇게 이렇게 계속 앞에서 이렇게 노출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도 시켜드리고 용기도 드려야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선거 지휘하는 지휘관으로서 업무이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한번 용기 드리고 뭐 또 이분 성품이 이게 권력이 집중된 상태에서는 절제가 필요하구나 이런 걸 잘 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참 잘했어요. 네. 얘기도 참 잘하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처음에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처음부터 뭐 사적인 인연이 있는 건 아니죠? 처음에는 제가 DJ가 만든 새천년 민주당, 네. 그러니까 새정치국민회의 그다음에 새천년 민주당 이렇게 됐거든요.
그 당을 지키는 것이 정도다. 저는 이렇게 제 원칙에서 물러나지 않았어요. 원칙주의자시죠, 네, 그러니까. 네. 예. 물론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저도 많은 기여를 했죠. 네. 그리고 노무현 돼지 엄마. 대통령의 철학과 정신 잘 이해하죠. 그러나 이 지지 세력을 쪼개고 나누면 결국은 그게 부메랑이 돼서 이 집권 후반이 어려워진다. 저는 예감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당에 남았어요. 남았는데 나중에 좀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당에 남게 됨으로써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오해, 네. 편견, 또 낙인 찍기 이런 게 좀 있어서 그 당시에 민정수석 하시던 문재인 수석에게 제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에는 문재인 그러면 민정수석 이런 옛날 번호가 있어요. 네, 네. 전화기에. 그렇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고 그때 전화했을 때의 첫 느낌은 어땠어요? 첫 인상이? 약간 건성으로 들으신다. 저는 굉장히 심각해서 얘기했는데 네. 건성으로 별로 좋지는 않았겠네요. 네. 그리고 뭐 전혀 모르다가 이제 그렇게 전당대회 끝나고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을 해달라. 그래서 저는 분열로 인한 상처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저의 정치적 날개가 꺾였습니다. 이게 어떤 틀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정말 통합을 원하신다면 저를 쓰시고 통합을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밖에 좋은 훌륭한 분 많으니까 그렇게 찾아서 쓰십시오.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통합을 바란다고 하셔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최고위원을 하게 됐죠. 그럼 저는 이제 최고위원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최고위원이 뭐 네, 안 해도 대단한 건 되는데. 아니었지만 그러나 당이 워낙 이 원심력이 강하고 당이 자꾸 이렇게 뭐 분열로 자꾸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저는 정말 그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가지고 또 분열되면 영원히 집권하고 멀어진다 이런 생각이 절박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같이 하시게 된 거예요? 네. 판사를 하셨잖아요, 처음에. 네. 판사를 하다가 왜 정치에 입문하시게 됐습니까? 그냥 그 시대에 대한 책무감이라고 할까요? 시대에 대해서 빚졌다는 그런 의식. 저는 사실은 80년 광주 5.18 때 그때 함께 하지 못했거든요. 예. 저는 이 신군부가 저 계엄령을 내리고 제 학교 교문을 지키고 있는데 학교 기숙사에 있었어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요. 사법시험 공부를 하셨구나. 네네. 그리고 그 사법시험 공부를 빨리 끝내야지만 제가 원하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학교를 지키는 군인에게 그때 당금을 이렇게 그 총에다가 이렇게 예. 받고 이렇게 착범. 항상 이렇게 대검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찌를 수 있는 그런 태세였어요. 제가 겁없이 아니 내 집 들어가듯이 내 학교 가는데 왜 물어보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눈치 막 주면서 지금 때를 모르고 대든다고 막 저를 끌고 가고 그랬어요. 진짜 눈치 안 봤네요. 살면서 눈치가 좀 없다고 할 수도 있죠. 숫자를 그거 딱 맞아. 그 나중에 제가 판사로 임관이 되고 나서 네. 전두환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으러 가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임관식 때 가면은 법복을 지급을 하거든요. 네네. 저는 제 키 이 체격 사이즈만 가르쳐 주고 받으러 가질 않았어요. 임명장도 받으러 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있다가 나중에 황석영 작가의 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이 책을 제가 접했는데 근데 그 책이 제가 딱 입수하고 난 다음 날 판검사적이 딱 돼버렸어요. 근데 그걸 밤새 읽으면서 정말 그 세상에 빚졌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한 10년쯤 지났을까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이 판사를 보면 끼가 보이잖아요. 네. 죽어도 무릎 꿇지 않을 판사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저하고 같이 일했던 이제 그 변호사님이 찾아와서 정치인 김대중이 당을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창당 발기인이 돼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현직 판사한테. 네네네. 그런 시대에 대한 빚진 마음, 또 지금 그런 걸로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된다 하는 책임감, 뭐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정치를 하게 된 이유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막 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거의 정치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분 사이에 뭐 재밌는 일화 같은 거 없습니까? 재밌는 일화가 굉장히 많죠. 가서 일단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예. 법조인은 법조 임명 사전 해서 이렇게 이 다 당대 찾아보면 법조인을 이렇게 사진과 뭐 이렇게 출신 대학 정도 이렇게 해놓은 네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제 사진을 딱 보더니 이게 얼굴이 이렇게 각이 졌잖아요. 고집이 있겠구만. 아이고, 그때는 네. 포토샵이 좀 없었군요. 아니 뭐 요즘 지금도 그렇게 보일 거예요. 어떠세요? 아닌데. 아니, 굉장히 미인이신데 뭐. 아니지. 그러니까 미인인 거하고 고집이 있는 거하고 좀 다른데 저는 알아봤어요. 이 얼굴 각이야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변함이 아니 근데 없겠죠. 정치 행위는 각이 딱 서 있는데 얼굴은 각을 못 느끼겠어요. 아니, 이게 다 제각각인가 봐. 고집이 약간 있어 보이시긴 해요. 사실 오늘 저 추미애 대표님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네. 처음으로 쳐봤습니다. 인터넷에. 아 예. 추미애 이렇게 네네네. 쭉 쳐봤더니 이름보다는 친숙한 별명들도 나오고 연관 검색어도 있고 뭐 네. 추다르크라고 떠 있더라고요. 저는 아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이게 네. 잔다르크에서 따가지고 추다르크. 네네. 그 별명 마음에 드십니까? 이름이 제가 미애라는 이름도 제가 어머니가 붙여주신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런 잔다르크 이런 이름도 붙여진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지역 감정이 아주 세다고 할 수 있는 제 고향 대구에 가서 네. 김대중 대통령 당선을 위한 그 유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세 차량이 지나가면 돌 던지고 유리창 깨고 이렇게 지역 감정이 그 정도였죠? 네, 그 다분히 지역 감정이 그냥 표로서가 아니라 이 선거 운동할 때부터 그렇게 드러나니까. 돌멩이군요. 표시가 된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이제 그래도 우리가 시민을 만나고 호소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걱정들이 많았어요. 이제 제가 어떤 상처를 입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설득을 해서 이제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외롭게 정말 외롭고 또는 의롭고 좀 다른 지방 말씀을 하면 좀 짠하고 그렇게 네. 보였어요. 그걸 기자가 보고서 이 잔다르크 추미애 잔다르크처럼 선거운동하고 있다. 그래서 추다르크다. 그때 별명 붙은 거군요. 97년에 붙은.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된. 오래됐네요. 네. 네. 아마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김무성 대표를 만났어요. 그때가 그 12월이었나요? 네. 이슈가 됐었죠. 그렇죠. 이제 김무성 대표를 만났던 것은 탄핵을 그러니까 좀 주저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행상 책임 얘기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주면 들어주겠다, 수용하겠다라고 하니까 각 당이 민심과는 동떨어지게 그렇게 해보자, 조금 뭐. 그런 기회를 가져볼까 이렇게 조금 호기심을 갖고 있을 박근혜 때이고 대통령의 교란 작전이었죠. 그렇죠. 막 흔들릴 때이고 네. 또 이제 4월 말에 퇴진하겠다. 국회가 논의해주면 그리고 퇴진하면 6월에 대선 치르면 되지 않느냐. 그건 지연 작전이요. 하니까 거기에 또 마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 제가 빨리 이 상황을 끝내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김무성 대표를 전격 회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썩 그렇게 왜 굳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느냐 내키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국민의 여론이 그러하고 또 이건 길게 끌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한테 묻는 것은 죄가 있느냐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고 헌법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태도가 돼 있느냐 아니냐. 앞으로도 헌법 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른바 행상 책임, 태도 책임을 묻는 것이다. 형사 책임을 묻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 일반 사람들은 잘 안 쓰는 법률 용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전혀. 헌법재판소 가면은 정말로 이게 탄핵 심판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오히려 회의적일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탄핵 가결에 대해서 좀 주저하고 할 때였죠. 이분이 이제 그걸 수첩에 이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 그걸 이렇게 수첩을 공개하시고 그분은 번번이 공개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그 행상 책임은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판단의 근거 기준으로 적시를 했어요. 그런 행상 책임론을 처음으로 꺼내서 분위기를 모았고 그다음에 빠르면 1월 말에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뭐 유무죄처럼 증거재판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사실은 비박계를 설득하고 자신감을 불어넣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께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이 아니고 이런 헌법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자격 여부를 묻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시킨 것이고 결국 헌법재판소도 그런 근거로 형사 책임을 이렇게 논한 것이라기보다는 결국 그 논리로 이제 헌법 수호 의지.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지금 대표님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많이 이해하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언론 등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김무성 대표가 그 행상 책임이라고 쓴 거 형사 책임을 잘못 몰라서 그렇게 썼나 보다 하나하고 또 하나는 사실은 대표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게 11월 달에 여야 영수회담 박근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을 하셨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상당히 이제 상황을 어떻게 좀 타협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김무성 대표를 만난 거 아니냐라고 사실은 오해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때. 사실은 아닌데 오해를 한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잘 말씀하셨지만 저는 많은 오해를 받았죠. 그러나 그것도 이제 하나의 정치 난관을 돌파해내야 되는 정치 지도자 입장으로서는 그러는 것이 이제 오히려 이렇게 힘이 됐던 것이고요. 11월에 이제 왜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제의했냐면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을 미리 이렇게 만나서 뭔가 유화적으로 제스처를 취하고 이런 거 아니냐. 국민은 대통령 내려오라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고 회담은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근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1차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최순실과의 인연이 그냥 홍보 연설 봐주는 정도이고 개인적 사적인 오래된 인연이다.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셨어요.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그런데
사회 분위기, 국민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잖아요. 실제 그 더 언론을- 많은 촛불 국민들이 나왔죠. 그렇죠. 그걸 막 국민을 자극시키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사회 원로들을 불러서 소통하겠다라고 또 2차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총무원장 스님을 불렀어요. 불러서 그 원장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물러나셔야 된다를 우회적으로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떠나야 바다에 이른다. 그래서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나시라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전혀 꼼짝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면은 국민도 다치고 나라도 더 어렵게 된다. 그래서 빨리 퇴진을 하셔야 된다. 아, 퇴진을 권유하려고. 그걸 왜냐하면 대통령 주변이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너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고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사회 원로들도 그런 비유적인 화법으로 말씀하실 분 직설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감히 얘기를 못해요. 물러나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가서 국민 여론을 전하고 그것이 야당 지도자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제안을 드렸던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그것도 뭐 당내에서 이런 먼저 이제 그런 오해 때문에 불발이 된 것이지만 이때 제가 또 출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출연해야 돼요? 무보직 대변인으로서 예. 이때 제가 추미애 당대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갑자기 제안을 하시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보관이 뭔가. 근데 저도 그때 우리가 통화를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물러나는 길밖에 없고 무슨 총리를 가지고 던지고 각 당이 또 좋아하는 총리를 합의하려면 시간이 가고 또 국회에서 뭐 물러난 시기를 결정해라 그런 것은 이 촛불 국민들의 찬물을 끼얹는 거다. 그래서 기왕에 가시려거든 청와대 들어가려면 물러나라 라는 말만 하고 오시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그렇게 할 생각이다. 근데 당에서는 오해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당에 있는 100명 넘는 의원들하고 다 공개적으로 상의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핵심 몇 명하고 딱 하고 결단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후 추인을 받는 건데 그러기에 이제 당이 좀 소란스러웠어요. 아니 지금 촛불 국민들은 다 당장 물러나라고 하는 건데 아니 당대표가 가서 뭔가 빌미를 또 제공하고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저는 직접 들은 사람으로서 조금 안타깝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짧은 얘기에서도 정청래 전 의원이 핵심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여기서. 아니 결단을 먼저 하시고 그냥 핵심으로 해요. 핵심 무보직 대변인. 아, 괜찮네. 궁금해서 그런데 진짜 지난번에 맨 처음에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에 와서 각 당 대표들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추미애 대표만 못 만나신 건지 안 만나신 건지 8월에서부터 이 9개월 동안 하루도 쉴 사이 없이 달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충치를 치료를 못하고 그날 치과 치료 받으러 가신 거구나. 치과 치료를 3시간을 대공사를 했어요. 근데 그 일정을 모른 채로 이제 우리 비서실에서 이제 저 오셔도 됩니다라고 한 모양이에요. 근데 실상은 제 일정에는 원래 병원 일정이 있었고 그걸 이제 아신 우리 저기 비서실장님이 임종석 실장한테 그러니까 당의 대표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내일은 당 대표가 개인 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본인끼리는 양해가 됐는데 언론들은 이제 막 그렇죠. 뭐가 있는 것처럼 소설을 막 쓰신 거죠. 아팠어요? 많이 아팠죠. 3시간짜리 공사니까 이게 나중에는 당연한 얘기를. 턱이 안 나무라지는 정도. 아니 당대표 정도 되면 안 아플 수도 있잖아요. 이보세요. 이보세요. 화났구나. 본의 아니게 우리 아우를 따시킨 걸로 된 속 좁은 누님이 돼버려가지고
청와대에서 혹시 인사 추천 요청 같은 게 뭐 오긴 했나요? 인사 추천 요청이 현재로는 없고 그냥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미리 선언을 했죠. 지금은 인수위 없이 그냥 바로 그렇죠. 예. 가동이 돼야 되는 정부인 만큼 마치 이제 뭐 인사 문제로 국민께 불편을 드린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어서 그냥 그건 뭐 청와대가 알아서 진용을 잘 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제가 당원들한테 구하는 입장이에요. 네. 그 한간에는 김민석 전 의원을 네. 청와대에 추천을 하셨는데 불발됐다는 그런 소문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왜냐하면 그 김민석 의원의 경우는 전 의원의 경우는 네. 지금 이제 민주연구원장으로 기용이 됐는데 사실은 제가 당 대표 되고 난 후에 문재인 전 대표가 전화를 주셨어요. 당신께서 대표 시절에 민주당 원외 민주당하고 통합을 하려고 절차를 밟다가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바람에 통합의 약속을 못 지켰으니 대표가 된 추 대표가 그 일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랫동안 김 전 의원을 못 만난 채로 별 친하지도 않았어요. 밥을 한번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요? 되게 네. 친한 걸로 알려져 있던데요. 거의 동교된 게 막내 들의 만남 이렇게 얘기되는데 저는 이보세요. 저는 언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아니 저는 물론 DJ 김대중 정치인 김대중을 돕기 위해서 정치에 입문한 것은 마찬가지 입장이지만 당시에 저는 좀 뭐라고 하나 이렇게 야들야들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좀 뻣뻣하잖아요. 그거 보고 고고하다고 그래요. 근데 김민석 의원은 네. 뭐 권노가 고문도 좋아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좀 싫거든요. 약간 권력자가 좋아하면 우리는 좀 괜히 싫어하는. 이렇게 팔짱 딱 끼고 이렇게 꽈서 보거든요. 그런 게 싫었어요. 그래서 안 친했어. 단골기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통합을 해달라라고 하시니까 이제 제가 당 대표 되고 난 뒤에 그 문재인 그 전 대표한테 이제 만났어. 밤에 저녁에 만나서 이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향후의 당 운영에 대해서 이제 네. 고견도 듣고 또 제 입장도 말씀드리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특보단장으로 김 전 의원을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대당 통합했으면 그 당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져주든가 안아주든가 해야 되는데 깔끔하게 해온 데다가 자리마저 요구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들어주면은 맹해 보이잖아요. 너무 의리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챙겨줘야 되는데 이미 당직을 다 선임을 해놨기 때문에 해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이 당대표 직속의 특보단을 꾸리고 경험이 많으니까 그걸 좀 특보단장을 맡아달라 그랬더니 흔쾌히 맡아주더라고요. 예상외로.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쓰려고 했는데 안타깝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쓰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깊은 그 내상을 입었다고 할까? 그런 아픈 추억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상황본부를 맡아서 거의 뭐 밤을 새다시피 하고요. 그 실시간 상황이 올라오는 것, 전국 상황 또는 돌아가는 전국 상황 이걸 보고도 하는 채널이 돼야 되기도 하고 아래로 전파도 해야 되는데 그 자리는 비울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근데 마치 왜 그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그냥 업보를 다 갚기 위해서 막 다 내려놓고 하는 그런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몸을 바쳐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외모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 외모도 훈훈하잖아요. 저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 네.
정 의원님도 좋아합니다. 되게 아유,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시니까. 우리 차 의원님도 좋아해요. 아니, 뭐 저는 정말 열심히 그냥 하니까. 덤으로 칭찬받네. 그러네. 아, 이거 아니 오늘 좀 저는 이렇게. 저는 정말 필이 꽂히듯이 혼이 나 정말 그 넋이 빠지듯이 열심히 해주면 저는 그게 감동적이어서 좋아해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또 당을 이 다음 지방선거도 준비해야 되고 당직을 2기 당직을 하는데 당연히 뭐 그런 당직은 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위치죠. 그리고 오히려 문 대통령께서 저에게 붙여놓은 글씨지 제가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이건 뭐 좀 여담일 수 있는데요. 네. 그 서울시장 출마설도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어떻게 하겠다 한 번도 그런 얘기하신 적이 거는 없습니까? 배제하고요. 왜냐하면 당으로서는 이건 집권 초반에 지방선거를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인재를 배출해서 지방선거에 이렇게 좋은 사람 뽑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책무, 그런 지휘관으로서의 책무가 저한테 맡겨져 있어서 제가 섣불리 내 자리를 먼저 박아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일단 그래도 네. 부인하지는 않으시군요. 그러네. 사실 네. 저 지난 정부의 네.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청와대하고 네. 집권 여당하고의 관계가 너무 이 수직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네. 사실 문제가 생긴 것도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 정부에서는 뭐 정말 그래서 당대표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판도라가 그냥 판도라 하지 마시고 편들어 주십시오. 판도라가 아니라 판도라를 편파 방송에 편해달라는 편들어로 편들어. 아재 개그 또 아니 근데 편은 우리 정청래 전 의원이 네. 너무 들고 있어가지고요. 네, 네. 예. 제가 힘들어요. 아주 저것 때문에. 그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